자, 우리가 매번 할 때마다 요 REQ, 기존에 REQ랑 요 RESP 굉장히 쓰기가 귀찮았단 말이에요. 예, 헬로우 서블릿 보면 요 RESP, REQ 우리가 계속 썼죠? 그쵸? 그래서 RQ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다뤄야 할 게 뭐냐면 요 두 개를 우리가 다뤄야 돼요. 여기 보시면 HTTP 서블릿 리퀘스트랑 HTTP 서블릿 리스폰스를 이렇게 두 개를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써야 되는데 어쩔 때는 얘를 쓰고 어쩔 때는 얘를 쓰고 요 안에 그리고 굉장히 뭔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얘가 리퀘스트고 이 녀석이 리퀘스트고 그리고 이 녀석이 리스폰스라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 안에 굉장히 뭔가 많이 들어있어요. 라이터도 들어있고 세션도 있고 이거를 되게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만 일단 보시면 돼요. 요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얘는 뭐다? 얘는 요청이라 할게요. 요청. 그리고 얘는 응답. 요청과 응답이 있고, 그리고 요청에는 뭐 이것저것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뭔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응답에도 뭔가가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용법들을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되는데, 자, 요거를 잘라내기 해서, 자, 요 사용법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다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접근해가지고 접근해서 쓰고 접근해서 갖다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주 해야 한다면 차라리 얘네들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을 하나 만드는 거죠. 리모컨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얘랑 통신하는 게 되게 편한 거예요. 뭐 이렇게 이따 해볼게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얘랑 통신하는 게 굉장히 편하다. 얘랑. 그래서 여기에는 여기서 자주 사용되는 것들 있죠. 뭐 REQ나 RESP나.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묶어서 객체로 만들고, 여기에는 조금 편리하고 쉬운 기능들을 넣어서 얘를 사용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해도 되고, 즉 REQ랑 RESP를 여러분들이 직접 가져다가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한 게. 근데 귀찮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든 버전을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RQ를 도입한다. 자, 이게 만드는 게 여러분들 힘들다 하신 분들은 그냥 저랑 똑같이 만들어 보세요. 어차피 이거 만들고 나서 패키지 정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어떻게 한다? 컨트롤 1 누르세요. 여기서 컨트롤 1 누르면 크리에이트 클래스 RQ라고 나오죠. 요 클릭. 그 다음에 뭐 일단은 지금 패키지 없기 때문에 그냥 만들면 돼요. 그러면 RQ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Alt 누른 다음에 좌 하면 이렇게 돌아가요. 자, 다시 Alt 누른 상태에서 왼쪽 버튼 2번 누르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1, 지금 빨간 줄 그어져 있죠? 컨트롤 1 누르세요. 그러면 크리에이트 컨스트럭터가 나오는데 이게 뭐다? 생성자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생성자 만들어줘요. 퍼블릭 RQ. 그쵸? 자, 이 상태에서 또 Alt 누르고 왼쪽 오게 되면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이동 안 하고 여기서 이제 뭐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저라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생성자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REQ. 그 다음에 REQ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 this RESP. 그 다음에 RESP. 이거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당연히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죠? 그럼 왜냐면 뭐 인스턴스 변수 우리가 안 만들었잖아요. 그쵸? 클래스 변수. 그러면 컨트롤 1 누른 상태에서 클래스 크리에이트 필드 REQ 있죠? 이거 누르시면 알아서 만들어줘요. 이렇게. 파이널을 일단 무시하세요. 이렇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Alt 좌 누르면 이렇게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get int 파람도 컨트롤 눌러서 create method 클릭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주죠. 자, 얘는 어떤 역할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얘 단이 아니고 뭐 얘는 뭐예요?
요 단 이름 바꿀 수 있죠? 파람 네임 기억나시나요? 우리 예전에 파람 네임으로 이렇게 바꿨잖아요. 얘는 뭐예요? 디폴트 밸류. 이렇게 우리 작업했었잖아요. 그렇죠? 스트링 밸류는 그 다음에 req get 파라미터. 여기서 우리가 뭐 넘겨요? 파람 네임 넘겨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 밸류가 지금 이 파람 네임이 고객이 입력을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객이 입력 뭐 4단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입력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객이 입력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딨어? 요거죠? 고객이 입력하는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잖아요. 5단 요렇게. 아니면 아예 입력 안 한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if value가 널일 때 return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디폴트 밸류 0 넘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의문점이 드실 거예요. 아니 내가 너를 리턴하는 걸 어떻게 아냐? 그러면 자 모르면은 여러분들 검색해보라 했죠. 요 자카르타 서블릿 ASP 서블릿 리퀘스트 있잖아요. 요 컨트롤 C 눌러서 구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공식 문서가 하나 나옵니다. 공식 문서가 나오는데 요 클릭.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찾으면 되는 거예요? get 파라미터라고 찾으세요. 파라미터. 그러면 여기 나오죠? get 파라미터라고. 요 클릭.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return the value of request parameter는 뭐랑 뭐? 스트링 아니면 너를 리턴할 수 있다. 공식 문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여러분들 찾는 게 잘 안 돼요. 당연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습관을 기를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실무 가면 공식 문서 굉장히 많이 찾아본단 말이에요. 아니면 구글링 진짜 많이 하고. 그래서 너를 리턴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리턴. 뭘 리턴해줘야 돼요? 인티저, 파스인트, 뭐 밸류. 이걸 리턴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약간 부족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객이 어떻게 입력할 수도 있다? 요거를 이런 식으로 4단으로 입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너 잘 입력했구나 하고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너 잘못 입력했다 해서 예외라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쓰면 돼요? 이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기 이렇게 입력하면 어떤 예외 규정 나왔죠? 넘버 폼에 인셉션 해가지고 예외 규정 나왔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요거 그대로 4단 해가지고 실행해보신 분들은 넘버 폼에 인셉션이라고 오류 메시지 떴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트라이 캐치. 트라이 캐치. 그 다음에 요거 있잖아요. 제대로 입력했으면 요걸 해주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넘버 딱 치면 이렇게 나와요. 얘 해주면 되겠죠? 예외 규정 해주고 디폴트 밸류를 리턴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접근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진짜로. 엄청 잘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만약에 숫자를 파싱하다가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디폴트 밸류를 넘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디폴트 밸류를 이런 식으로 리턴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append body 하면 되겠죠? append body. 요것도 동일해요. 요것도 다시 해볼게요. 요것도 어떻게 한다? 컨트롤 1 누르면 이렇게 create 메서드 나오죠? 누르세요. 요거는 포매티드 말고 str을 할게요. resp 그 다음에 get writer 그 다음에 append str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빨간 줄 뜨는 게 있어요. 내가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빨간 줄 뜨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누르면 해결 방법을 이런 식으로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요거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surround with try catch라고 있어요.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빨간 줄이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코드를 잘 짰음에도 불구하고 빨간 줄이 뜨는 경우, 즉 이게 뭐다? 트라이 캐치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걸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throw new runtime session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꺼지면 바로 꺼지는 건데 문제가 발생해도 그냥 여러분들이 지나가게 할 거면 그냥 없애면 됩니다. 근데 그건 선택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둘게요. 그리고 IQ 생성 얘도 인코딩도 지금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냥 이렇게 써놨는데 얘도 어떻게 해주는 게 좋아요? 생성자 만들 때 써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트라이 캐치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1 누르면 서라운드 위드 트라이 캐치 하면 오류가 사라져요. 자,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험한 일 생기면 트라이 캐치로 감싸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안 싸도 되고 감싸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몇몇 녀석들은 이게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트라이 캐치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건 ID, 즉 인텔리제이, 그러니까 뭐 통합 개발 환경, ID가 통합 개발 환경인데 그런 것들이 알아서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컨트롤 1 누르고 add e session to method signature라고 있죠. 요거 클릭하면 뭐라 나오면 요거 나와요. 요렇게 요거 붙여주는데 이렇게 하면 빨간 줄이 사라지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나는 조심 안 할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조심해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말고, 왜냐면 알아서 하라는 건 좀 불안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실력이 우수한 거 아닌 이상. 그래서 요거는 트라이 캐치로 이런 식으로 감싸주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편하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잘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한번 좀 수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껐다 다시 켜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필요 없는 건 좀 지울게요. 여기다가 우리가 뭐 했죠? 구구단 단 4단이라 입력해볼게요. 그럼 0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디폴트 밸류로 뭐 넘겨줬어요? 0 넘겨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입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혹시라도 메시지 넣으신 분들은 뭔가 잘못 입력했다라는 메시지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4만 입력하면 이렇게 4 나오고요. 이제는 리미트 안 넣어도 에러 안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쵸? 왜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트라이 캐치 해놨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해줘야 돼요? 리미트 뭐 한 44? 그러면 44단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얘도 만약에 단 입력했어요. 그러면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게 아무것도 입력 안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0단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싫다. 여러분 9구단이 나오게 하고 싶다 하시면 뭐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바꿔주면 돼요. 요거 9로만 바꿔주시면 9구단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안 될 때는 그냥 껐다 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9단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지금 아무것도 입력 안 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입력 안 했는데 되는 건 뭐다? 이 디폴트 밸류 9로 넘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Q를 잘 도입을 한 거죠. 자, voice 터미널. 이것도 제가 소스 코드 드릴 거니까 한번 집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IQ 뭐야? IQ 네, 됐습니다.